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 SDI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 최근에 뭐가 발표가 됐죠? 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8월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안도감을 줬었어요. 뭐 근원도 마찬가지 실제 예상치랑 이제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뉴욕 증시 그죠?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뭐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애플은 약간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인텔 뭐 이런 아이들이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또 보였고요. 금융 쪽도 뭐 괜찮았죠. 뭐 JP 모건, 뭐 비자, 뭐 등등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웨스파고 등등 해갖고 나쁘지 않았고 뭐 아마존 나쁘지 않았고요. 월마트, 광보합, 테슬라가 또 4%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기차 관련 주에 특히나 이제 대장주의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2차 전지 섹터에서 뭐 좀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에 좀 모멘텀이 약간 이제 사라진 구간에서 약간 부재한 구간에서 이제 명절이 나왔죠. 명절. 다음 주부터 이제 명절 이제 연휴가 시작되나요? 그죠? 다음 주 이제 금요일부터 해갖고 길다란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걸 앞두고 좀 약간 차익 실현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피가 뭐 한 21선 조정을 받고, 코스닥도 역시나 최근 들어가고 21선 조정을 받는데,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요런 구간, 뭐 코스닥 같은 경우 81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을 주게 되면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 마찬가지. 코스피 역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구간 3,300이라든지 여기서부터 뭐 3,000 한 뭐 2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로 접근을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로 봤을 때 자, 월봉을 볼게요. 월봉. 자, 쭉 줄여 볼게요. 자, 이 고점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거 저항받은 것도 아니잖아. 강력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이건 더 간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대, 1,400 한 13원까지 올라갔나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약간 저항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좀 뭐 환율 차트는 좀 최근 들어 좋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좀 높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완화 속도를 좀 늦추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이런 자산 수익률이 한국보다 유리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자금이 좀 달러로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뭐 투자자들은 더 뭐 안전 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달러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뭐 원화는 약해지는 흐름이 나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서도 뭐 최근 들어갔고 뭐 지금 현재 뭐 미국이랑 밀당을 하고 있지만 한미 뭐 환율 협상이 완료가 됐고 조만간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 너무 뭐 걱정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물론 삼성 SDI도 뭐 개별 이슈 오늘 다 다뤄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삼성 SDI는 아니고 삼성전자의 수급이에요. 자, 환율이 1,400원대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과연 뭐냐는 거죠. 삼성전자의 성장률을 더 크게 본다라는 소리입니다. 1,400원대에서는 보통 외국인들 매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 뭐 삼성전자 조정받는 거는 기관들의 매도세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지. 외국인들은 짱짱하게 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로 봤을 때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버텨줄 거기 때문에 저는 향후 3,800포인트, 4,000포인트를 넘어갔고 5,000포인트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성 SDI 역시 어떤 대형주로서 어떤 지수 상승 효과를 당연히 보겠죠. 그리고 같은 이제 계열사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삼성 SDI 역시 저는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사실 바닥권에서 왈가왈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너무 일희입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 관련해 갖고 내용들을 좀 짚어 드릴 테니까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미국 AI 전력 수요 급한 불에는 ESS가 해답이다. 그래서 K 배터리 3사 방향 전환 서두른다. 그래서 미국 전력망에서 ESS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금 증설이 필요합니다. 발전소나 송전선 뭐 이런 증설이 필요하고 사실 그런 부분 그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좀 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3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리는 반면 자 ESS 구축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18개월 정도 요거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리드 타임에 대한 이런 격차가 ESS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현지 뭐 SBB ESS 관련해 SBB 해갖고 지금 2026년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SBB 1.7, 2.0, 그 1.7 같은 경우는 뭐예요? NCA, 그러니까 고밀도 이 포트폴리오 대상으로 해갖고 약간 이 설치 면적이 조금, 좀 필요한 이런 부지에 최적화된다라고 하면 2.0 같은 경우는 이 LFP 쪽이죠. LFP. 약간 가성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캐펙스가 좀 민감한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카드를 지금 삼성 SDI가 이 카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미국 대응하는 데 있어갖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넥스트 에라 이 공급 계약으로 인해 갖고 북미 유틸리티 사업에 있어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이 가능하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수주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소리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중요하고 삼성 SDI가 굉장히 좀 앞서 나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국내 ESS 시장 역시도 지금 1조 원짜리 지금 2차전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삼성 SDI가 지금 생산 부분에 있어갖고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좀 지연 없이 이런 뭐 납품한 경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2차전에서도 저는 우위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 SDI가 꽉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스 이 광산의 최대 10% 그러니까 10% 지분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리튬 공급망을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단가의 30%에서 40%까지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원가의 이런 핵심이 되는 이런 원자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 정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이런 안정적인 가격 공급망을 확보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런 ESS 그리고 EV 공장을 확대하는 그 삼성 SDI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재료 이런 공급에 대한 이런 안정성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장기적인 이런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 효과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자금률이 좀 올라가면서 이런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나라 K 배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FEOC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좀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삼성 SDI로 봤을 때는 뭐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하자면 이게 미국 정부가 이런 전략적으로 이 리튬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뭐 히토류 같은 이런 안보 자원을 이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거랑 이 비슷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사실 이로 인해 갖고 이런 정책 자금이라든지 보조금 유입이 확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 SDI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지 생산하는 기업이 최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이미 지금 GM이랑 합작 공장, 전고체 파일럿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정책적인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핵심이 어떻게 봤을 때 GM이랑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이런 직접적으로 이 매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뭐 향후 뭐 이런 ESS 쪽으로도 뭐 넥스트 에라 뭐 이쪽으로 해갖고 미국산 뭐 리튬이 공급이 되게 되면 이런 세액 공제를 편하게 이런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섹터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제 테슬라 시세랑 더불어 갖고 이런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고 이렇게 그 좀 최근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이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 탄산 리튬 시세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탄산 리튬에 대한 시세를 약간 선행 지표격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차 전지 섹터에도 충분히 투심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리튬에 대한 시세가 이런 중국에 대한 이런 전기차에 대한 뭐 수요 둔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마찬가지죠. 약간 캐즘 구간에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리튬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리튬 가격이 이제 공급 대비해 갖고 과잉이 나왔던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갖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고 재고 또한 좀 넘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투기적인 매도세까지 겹치면서 이런 과매도 영역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다시 우상향 패턴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따른 이런 ESS에 대한 수요 확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새로운 수요 축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단기적인 둔화 캐즘 구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EV 침투율 역시도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2030년부터는 뭔가 이제 다를 거예요. 이 EV 비중이 거의 이제 40% 이상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2차 전지 섹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있었지만 중장기, 초장기로 봤을 때는 우상향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이제 수요 회복이 나와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리튬 가격이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배터리 원가에 대한 부담 완화가 이제 있었는데 앞으로는 EV, ESS 수익성이 어느 정도 방어하는 데 있어갖고 좀 유리하겠죠. 결국에는 이 리튬에 대한 이 반등은 단순 가격 상승이 아니고 EV랑 ESS 수요가 살아난다라는 이런 신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삼성 SDI 같은 이런 톱티어 이 회사들은 이런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이런 완성차, 이런 프로젝트 발주처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가할 협상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리튬 시세가 단기적으로 뭐 원가 부담이 뭐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매출 단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봤을 때 삼성 SDI를 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소리죠. 자, 결국에는 삼성 SDI 주가도 이렇게 이제 하방으로 깊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잡으면서 일정 부분은 바닥을 잡고 다시 이제 여기를 뚫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추세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모아 가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전히 뭐 마이너스 3%뭐 빠진다 하더라도 일희일비 할 거 없이 저는 이제 모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막 기회비용을 살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급하게 뭐 투자하실 거는 없지만 결국에는 요 장기 이평선 라인대를 뚫어내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요런 식으로 이제 나와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이런 기타 법인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집이 이제 들어와 줄 뿐이고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 기관들의 이런 적극적인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와 같이 조금만 이제 업황이 살아나주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기타 법인은 쭉 매집을 하고 뭐 외국인들은 막 매도만 하는 이런 수급의 어떤 환경에서 결국에는 다시 뭐 요런 수급의 환경에서 다시 요런 식으로 다시 수급이 전환되는 데는 한순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막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엔 조금만 업황이 살아난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건 한순간이다. 최근 들어하고 대차장고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 할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인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 그럼 공매도를 쳤으면 다시 뭐 이런 쇼커버링 형태의 수급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최근에 뭐 공매도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 갖고 너무 일희일비 하실 거는 없다. 우리가 삼성 SDI의 투자 가치를 이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PER도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지만 PBR이 지금 0.78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0.78. 초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당장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적자의 폭을 낮춰주면서 저점대를 3분기에 잡고 4분기 때부터는 살 이제 흑자 전환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주라도 더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매매하고 뭐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텔레그램 뭐이 SN 경제연구소 제가 뭐 시황도 뭐 다 짚어드리지만 종목들도 제가 단기 종목들 뭐 짚어드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멤버십 VIP에서 잡았던 TLB라는 뭐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 102% 정도 수익을 봤죠. 뭐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저희가 매매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 갖고 뭐 요런 거 좀 체험을 해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 갖고 한번 체험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뭐 이제 수익이 나면 한 보통 우리가 단기로 한 3%에서 10% 요 정도 이제 수익을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할 테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체험을 해보실 분들은 들어오셔 갖고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샘CNS로 뭐 저희가 요 무료방에서도 뭐 16%뭐 반도체로 뭐 먹어야 되는 지금 장이다 보니까 뭐 수익을 또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갖고 체험을 하실 분들은 꼭 이 SN 경제연구소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입장 방법은 뭐 쉬워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뭐 요런 거 영상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 뭐 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요 텔레그램 SN 경제연구소 들어오실 분들은 일로 들어오시고 참치형 여기 들어오실 분들은 요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고정 댓글에도 이렇게 지금 해놨으니까 딱 클릭만 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